일단은 3월까지는 미국 양호하고 유럽은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이렇게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중국 향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빛을 저희가 보았고, 자, 1, 2월은 일단 K배터리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3월달 전기차 데이터가 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달에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네. 미국 쪽은 15% 정도의 판매 성장이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15%라는 거는 그 전년 동월 대비인데, 이 부분은 이제 PHEV랑 BEV를 합쳐서 전년 동기가 아니라요? 전년? 동월 대비죠. 아, 전년 동월. 3월이니까. 예. 아, 네네. 전월 대비 2월 달 비해서는 34% 성장이 나왔지만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이제 그 15% 성장이 나왔고, 요거를 뭐 보정해도 대략 그냥 15% 정도 3월 달에 성장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2월 달에 11% 정도였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1%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모델 Y가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장차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델 Y가 안 좋았지만은 모델 3라든가 사이버 트럭 쪽에서 이제 성장이 나오면서 상쇄를 해서 이제 거의 그냥 보합 수준으로 맞춰놨고, GM이 176% 성장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GM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요. 얼티엄 셀드 쪽에서 신차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신차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GM이. 그리고 포드도 프로모션을 많이 좀 걸어서, 특히 이제 F150 라이트닝과 이 트랜짓 이쪽에 회복세가 나타났고, 기아, 현대가 북미 쪽은 안 좋아. 특히 기아가 북미에서 좀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EV3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간다고. 판매가 되는데 EV3를 북미에서 팔고 있지는 않으니까 영향이 있고, 아이오닉 9이 뭐 좀 그러니까 6 이런 것도 좀 아직은 좀 덜 팔리고 있고요.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많이 팔았는데, 일단은 요 지금 ID4가 북미에서 좀 부진한 상태라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된 자료예요. 삼성증권에서는 관세 부과가 결국 이제 그 미국의 전기차 판매 부정적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자동차 쪽이 애매해요. 나온 게. 관세가요? 관세가 유예된 건지 안 된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안 된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상호관세에서 유예는 빠진 걸로 지금 보는 거죠, 현재는. 명확하지 않게 돼 있어서. 근데 품목관세는 여전히 네, 시행 품목관세 중이니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 내 조립 비중이 대체로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높고, 도요타라든가 벤츠라든가 혼다 이런 건 좀 낮아요. BMW들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세가 자동차 쪽 부과됐을 때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쪽에 그 생산 비중 가장 높은 게 혼다. 네. 그리고 포드랑 GM도 47% 정도 돼서 엔소리 배터리가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부담이 된다는 거고, 관세가 문제가 됐을 때 엔소리 제일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엔세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좀 부진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관세 문제랑 자동차랑 배터리랑 굉장히密절한 관계가 있고, 관세 문제 벌어졌을 때 직격탄입니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캐나다 쪽에 만약 관세가 커지면은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 문제가 생겨요. 거기 캐나다 공장이 있으니까요. 또 포스코 퓨처엠은 공장이 완공됐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백한코아 공장이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장 다 져놨는데 왜 그런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국내가 어디가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25% 만약 캐나다 25% 관세 맞으면은 국내 생산하는 게 낫거든요. 이거 미국의 전기차 월별 판매량이고요. 여기가 2021년, 22년, 그리고 23년인데, 요때 9월, 10월부터 안 좋았다가 4분기 항상 좋아요. 그리고 24년도 이게 성장이 좀 뭔가 둔화 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 나왔다가도 안 좋을 때도 막 이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월말, 그러니까 연말 프로모션 하면서 간 거고, 지금은 스타트가 있다는 괜찮다는 거죠. 가파르네요. 예, 어떤 성장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어쨌든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어쨌든 3월까지는 일단은 데이터가 미국도 괜찮다, 유럽도 좋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관세의 영향이 4월 달부터 발효가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발효될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괜찮은 모습이고, 그리고 업체별로 이제 성장률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3월 달에 이게 와이어의 성장률과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성장률이 나왔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는 현대라든가 뭐 대부분 업체들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는 GM과 그리고 뭐 도요타 이런 데가 괜찮았고,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그 테슬라가 좀 점유율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GM이 올라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솔 같은 경우가 그 얼텀셀즈 공장 있잖아요. 네. 여기는 GM이랑 혼다의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요게 이게 그 혼다랑 GM이랑 합친 배터리 출하는 그 전기차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얼텀셀즈가 그 전보다 괜찮았다는 것이고, 이게 월별 판매량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합산으로 봐야 돼요. 혼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판매량 데이터는 쭉 있어서 일단 지금 보면은 이런 추세는 이게 보면 계절성이 계절성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연초가 항상 안 좋아요. 연초가 안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런 이제 쭉 올라가겠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차를 11월에 샀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연말에 연말에 사는 것 같아요.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프로모션을 하니까 그때 많이 프로모션 걸거든요. 연초에는 좀 덜하고, 그리고 보조금이 1월에서 2월달 잘 안 나오거든요. 아 맞아, 그거 보셨어요? 보조금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네. 많이 준다고. 저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조금 책정되는 시기가 1월, 2월 달은 안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2월부터 책정을 해줘가지고 조금 그 우리나라 판매도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 전기차 보조금을 1월 달에는 잘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팔리는 차들을 보면은 보조금이 원래 못 받는 차량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미국 자료들이 그렇고요. 유럽도 보면은 일단 영국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3.2%의 판매 성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9,313대 팔았고요. 그 플러그인 PHEV도 37.9%, 두 개 합치니까 41.5% 정도로 해서 지금 굉장히 그 영국 업체들은 그 매분기마다 그 의무 판매 비율이 있어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판촉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7월 달에만 그 PHEV까지 합쳐서 친환경 전기차가 72,905대 팔렸다는 것이고, 일단 3월 판매가 잘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잘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영국 정부가 완성차 업체들의 요거 수용해서 좀 그러니까 의무 판매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도 벌금을 좀 유예를 좀 깎아줬어요. 깎아주고 그런 것들을 좀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업체들이 의무 판매 비중을 잘 지켜서 판매를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75.1%, 스페인도 85.4%의 이제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국보다는 시장이 작지만은 그래도 이제 3월달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쪽도 성장이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뉴스구나. 예. 오늘 인베스터데이 열렸죠. 네, 요거는 그래서 아리스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그 뉴스 그러니까 2025년 인베스터데이에서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글로벌 판매 목표를 좀 하향을 했어요. 하향을 하고 일단 조정을 했는데, 일단 그 전체 판매 목표 대수를 430만 대에서 419만 대로 하향했는데, 그 중국 시장 부진 등을 반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 목표를 21%를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30년도 판매 목표를 160만 대까지가 아니라 2030년도에 160만 대 판매한다는 거를 126만 대로 수정했는데, 요 전기차 수정 얘기는 이제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 하이브리드 판매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습니다. 2030년도에 99만 3천 대로 상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에 좀 이거를 비중을 좀 조정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이렇게 목표 비중을 좀 조절을 했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기 중형 픽업 트럭을 신규 출시 계획이고, 해당 전략 시장에 맞춰서 모델을 되게 다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EV2부터 3, 4, 5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변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신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이제 총 42조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화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에 19조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친환경차
전기차의 비중도 이제 올해 28%에서 2030년 56%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특히 이제 그 중국 시장의 부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보정 불확실성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좀 목표 수정을 했다 정도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3월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미국 양호하고 이유는 중국 그 유럽은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고 네. 제가 이제 3월달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 데이터는 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달 아마 제가 그 데이터는 아마 5월달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4월 말이나 다다음 주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아쉬운 거는 뭐 기아의 목표 글로벌 판매 목표를 하향은 조정은 됐지만은 방향성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빨리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 현대차 기아 점유율이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5월쯤 다시 한번 데이터를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요.